안녕하십니까. 민법 조문법기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큐넷에서 관리하는 전문 자격증과 공사공단 승진 등에 필요한 민법 총칙 조문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들으신 분들 뭐가 알기 쉽냐 자식아 어렵다 그러네요. 조문 자체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저는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시고요. 자, 2조 보겠습니다. 2조는 제목이 신의 성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신의 성실이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왜 거래를 한다는 거, 각과 의사의 무슨 매매 따위의 거래를 한다는 거는요, 뭐가 전제가 되냐 하면 상대방을 믿는다는 게 전제가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게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존재한다? 신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의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 이 신뢰를 깨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2조는 이렇게 되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하라. 뭐 당연한 거죠. 신뢰를 깨지 말아라. 건성건성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권리는 남용을 못한다. 이제 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부르고요. 밑에는 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렇게 부릅니다. 조문은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민법 제2조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더라. 신의 성실의 원칙은 줄여갖고 신의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든가 모순행위 금지 또는 금반원의 원칙이라든가 실효의 원칙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문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온 거니까 나중에 보시고 어쨌든 신의 성실의 원칙에 구체적으로 파생 원칙이 몇 개가 더 있을 수 있다. 사정 변경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 즉 금반원의 원칙, 실효의 원칙 이런 거죠. 사정 변경 원칙은요 말 그대로 사정이 변경되면 계약 내용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현저한 사정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그 현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내용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사정 변경 원칙이고요. 모순행위 금지 금반원 원칙은 기존에 했던 말 바꾸지 말아라, 딴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실효의 원칙은요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또는 어떤 상태가 일정 기간 지나면 그 상태를 소멸시켜주는 걸 실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일정 기간 지나 내가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어때요? 상대방은 저놈은 권리 행사하지 않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 내가 꾼 돈이 있는데 저놈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돈 받을 생각을 돈 달라 소리를 안 해. 그럼 내가 안 갚아도 되나?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자가 권리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 입장에서 권리자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 이런 경우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실효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실효의 원칙이 적용된 제도들이 소멸시효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2조는 이렇게 신의 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말하게 되는데 신의 성실 원칙 아까 뭐라 그랬죠? 믿음을 배신하지 말아라, 건성건성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대법원은 이렇게 말하지 멋있게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그냥 대원칙을 말한다. 신뢰를 깨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권리남용이라는 건 권리 행사가 바로 요 신의칙에 위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하는 경우 그게 권리남용이 되는 거죠. 신의 거래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신뢰, 이게 신의죠. 조문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잖아요. 믿음 깨지 말고 성실히 해.
권리 함부로 남용하지 마.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게 이제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지문 신의칙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의칙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법률행위 해석 우리 105조가 있습니다. 민법 106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신의칙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돼요. 문제는 법원이 당사자가 저 행위는요 신의칙에 위반했는데요 라고 주장을 해야만 법원은 신의칙에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이걸 직권이라고 합니다. 그 행위가 신의칙에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민사소송은요 대원칙이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합니다.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단하고요. 주장한 것만 판단합니다. 이걸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변론주의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의미지만 그냥 우린 쉽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쉽게 생각한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하고 주장해야만 판단합니다. 이걸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반대가 직권주의죠. 직권주의는 뭐예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어떤 행위가 신의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변론주의를 적용하여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판단해야 되는지, 직권주의를 적용하여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판단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 되죠. 어떤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되는가는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거다. 결국 우리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굳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질문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보면 법인격 남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법인격 남용이란 건 갑이라는 자가 법인을 내세워서 위반 행위를 해요. 왜냐하면 자연인과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보잖아요, 민법은. 그러니까 이 법인만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럼 갑은 뒤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인격 남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기 싫어. 그러면 가짜 법인을 내세워.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인을 통해서 위반 행위를 해. 그럼 법인만 책임지고 나는 책임이 쏙 빠질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 법인을 뚫고 들어가서 그 법인 뒤에 숨어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걸 법인격 남용이라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법인을 내세워서 그 법인격에게 책임 묻는 제도를 남용한 경우에도 권리남용과 마찬가지로 이걸 무효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본래 권리를 남용하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법인격이라는 제도 자체를 남용하는 경우에도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밑에 판례가 이렇게 돼 있죠. 어떤 회사가 겉으로는 법인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즉 실질에 있어서는 그 법인 뒤에 숨어 있는 다른 개인이나 다른 회사가 있는 경우, 그래서 개인 또는 회사가 비법인을 만들어서 허수아비입니다. 실질은 요놈이 진짜네, 요놈이. 그럴 때 배후에 있는 자에 대해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단 말이죠. 요 비법인이 허수아비법인.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 그 비회사 행위를 할지라도 그 회사 뒤에 있는 요 갑의 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면 그 효과는 갑에게 귀속될 수 있다. 이게 법인격 남용이 되는 거고요. 법인격 남용도 신의칙에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리 남용 신의취 기반. 권리 행사가 신의취 기반. 그럼 권리 남용. 법인격 남용이 신의취 기반. 그것도 권리 남용처럼 무효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2조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무엇인지 조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지문은 이런 것들이 기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조 설명드렸고요. 3조에서 뵙겠습니다.